여러분들 오늘 시작하게 되는 내용은 순열부터 시작할 차례죠. 교재 119쪽에 있는 A단계부터 할 건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거 중학교 때 했던 거에 대한 복습을 한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복습을 하신 거고, 오늘부터 하게 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새롭게 기호로 약속을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순열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아니, 순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 순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게 우선 기호로 NPR이라고 약속을 해요. NPR이라는 약속이 있어. 저게 순열에서 사용하는 기호인데, NPR의 뜻은 뭐냐면요, NPR의 뜻이 뭐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 보고 순열이라 그래.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건 당연히 아니야. 중학교 때 저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배우셨거든요. 거기 있는 거 그냥 거기 있는 문제 가지고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 거기 이제 903번 보시면 903번의 문제가 어떻게 쓰여 있냐.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대. 그러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동시에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저 4개의 수를 각각 한 장씩 가지고 있는데, 저 4개의 수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달래. 그럼 3자리 자연수 만드는 방법이야. 그냥 너무 뻔하지 않니? 이렇게 배우시잖아. 3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도 있고 10의 자리도 있고 1의 자리도 있겠지, 그지? 근데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저기를 보아하니 1, 2, 3, 4 4개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있을 거고? 4개가 있을 거고,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00의 자리에 들어간 숫자 똑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3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앞에 있는 2개는 못 쓰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하셔가지고 저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24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걸 배워요. 중학교 때 이렇게 풀이하는 걸 배우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거를 여기에서는 요 상황 있잖아. 요 상황을 한 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4P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자연수를 만드는 상황인데, 지금 요 상황이 얘처럼 읽을 수 있다는 거야.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숫자 중에서 결국 몇 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3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3개가 일렬로 나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중에서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뽑혀서 나왔을 경우에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는 123만 있는 게 아니라 132, 213, 232, 312, 321 이렇게 6가지나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네를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얘기야.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1, 2, 3이 뽑혀서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게 1, 2, 3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걔네가 막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결국 지금의 상황은 뭐다? 1, 2, 3, 4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다.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걔네들끼리 뭐 자리를 바꿔가지고 또 다른 숫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4P3이라고 약속을 해.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거기에 904번에 보시면 하나씩 그냥 다 보여드릴 건데, 904번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1명씩 뽑고 싶대.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장 1명이랑 부반장 1명을 뽑고 싶대. 근데 이것도 풀이하는 방법을 배웠다고요. 지금 반장 될 수 있는 후보가 총 몇 명 있어? 10명이 있어. 근데 반장 한 애는 부반장 못하니까 10명 중에 1명은 반장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9명 중에 누군가가 반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연산하면 경우의 수 쉽게 구하실 수 있어. 경우의 수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의 기호로 뭐라고 약속을 한 거냐면 10명 중에 2명을 뽑는 상황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냥 기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호가. 그러면 이 기호 자체는 결국 그냥 어떤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이런 식의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정도가 다야. 그러니까 너님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굳이 이 기호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경우의 수 단원에서 순열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을 이런 기호로 약속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결국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이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기호에 너무 집착 안 해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풀이를 할 거거든요, 어차피. 알았지? 그럼 마저 있는 거 좀 해볼게. 905번에 해당하는 거. 문제에 뭐라고 쓰여있냐?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래.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인 거야. 6명이 일렬로 서기 때문에 맨 앞에서부터 6개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저 6명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 자리에는 맨 앞자리에 들어간 애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겠죠, 숫자가. 그래서 얘네 갖다 곱해주면 그게 답인데, 몇이야 뭐 곱해서 계산하면 그게 답이지. 이게 답인데,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기호가 뭐냐면 요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기호. 지금 어떤 상황이지? 6명 중에 6명을 다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한 상황 아닌가? 그치? 6명 중에 일부를 뽑은 게 아니고 6명 전부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대잖아요. 그치? 65431 다 갖다 곱하는 게 6P6의 뜻이잖아. 그래서 요 6P6을 또 다른 기호로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부 분들은 중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야. 이거를 또 다른 기호로 약속한 게 요 뒤에 느낌표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 저거 보고 팩토리얼이라고 읽죠. 6팩토리얼이라고 저거를 또 다른 식으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6팩토리얼의 뜻은 뭐다? 6부터 시작해서 1까지 쫙 갖다가 곱하는 게 이게 6팩토리얼의 뜻이야. 뒤에 지나가가지고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우선 문제를 쭉 한번 봐봐요. 906번 보면 이렇게 써 있어.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이 4명이 있대. 그럼 뭐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요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맨 앞자리가 아버지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리가 3개가 있겠지. 그리고 아버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나오든지 A가 나오든지 B가 나오든지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이거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순열에 해당하는 기호로 뭔가 숫자를 정리하기가 좀 마땅치 않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지. 굳이 이제 이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는 이미 이 자리에 들어가신 상태니까 나머지 3명을 요 3자리에 세우는 거지. 굳이 식으로 써보자면 3P3 이런 식의 기호로 쓸 수는 있겠다. 그리고 또 이건 뭐랑 똑같은 말이다? 3팩토리얼이랑 똑같은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기호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 그럼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하는 거야. 그걸 기호로 이제 npr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고요. npr이라고 기호로 약속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서 npr에 대한 연산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볼 건데, npr은 연산을 어떻게 하냐? 연산 이렇게 하게 돼요. n부터 시작해서 자연수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어디까지 갖다 곱하시냐면 n-r 플러스 1까지 갖다 곱하시면 돼. 근데 저걸 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n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다시 뭐라고? n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한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저거를 저 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시 봐봐. 10P3의 뜻이 뭐라고? 10개 중에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10개 중에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럼 결국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결국 3개 뽑는 거야. 그럼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냐? 지금 10개 중에 3개 뽑는다 그랬으니까 맨 앞자리는 10개 중에 뭔가 하나가 들어가겠지.
요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9개 중에 뭔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자리는 8개 중에 뭔가 하나겠죠. 그지? 그럼 10p3에 대한 연산은 뭐냐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란 말이야. 그럼 저거를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10p3이니까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한다? 3개 곱한다. 10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하나만 더 해보고 다른 거 해보자. 거기에 뭐가 있나? 뭐 4p 이런 거 하나 해보래요. 4p2의 뜻은 뭘까? 4p2의 뜻은 4개 중에 2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쓴다고?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다고. 박스 2개 있는 거죠.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맨 앞자리에 들어간 거 못 들어가니까 3개. 다른 식으로 어떻게 기억해도 된다? 4부터 시작해서 2개 갖다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 그럼 NPR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다고? N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NPR을 한번 써볼게. NPR의 뜻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선택하는 거죠. 그럼 여기 몇 개 선택한다고? 쭉 가가지고 여기 결국 몇 개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R개 선택하는 거야. 여기 2개 선택했고 3개 선택했고 지금 이 상황이잖아. 그치? N개 중에 R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N은 지금 N개 중에 뭔가를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개겠지. 그 다음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들어간 거 못 들어가니까 N-1일 거고 여기는 N-2일 거고 여기는 N-3일 거고 이제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N-R-1이 돼야 돼. 그럼 잘 봐봐. N-1이고 2고 3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R-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냐면 R-1개야. 1부터 그 자연수까지 가면 뭐 예를 들어 30까지 가면 이게 몇 개야? 30개야. 1부터 R-1까지 가면 R-1개야. 근데 요 앞에 N이 하나가 더 있죠. 이게 총 몇 개가 된다고? R개가 된다고. 요 맨 뒷자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딱 맞아 떨어져.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이거를? 이거 그냥 전개해가지고 N-R 플러스 1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요 자연수까지 쫙 갖다가 곱해주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건데 저 연산하는 방법을 저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한글로 기억하시라고요. 맨 여기 앞에 있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숫자 그 개수가 나올 때까지 곱해주면 된다고. 4부터 시작해서 2개, 10부터 시작해서 3개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 근데 저 NPR을 정의하는 또 다른 기호가 거기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그걸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팩토리얼에 대한 약속 요런 기호도 있어요. 거기 보면 계승이라고 쓰여져 있지. 그래서 N하고 느낌표 이거 보고 뭐라고 읽는다고? 뭐 한글로 읽으면 N의 계승이라고 읽어요. 근데 N 팩토리얼 이렇게 많이 부를 거야 앞으로. 그럼 요 N 팩토리얼의 뜻은 뭐냐면 N부터 시작해서 숫자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그러니까 뭐 아까 6 팩토리얼 해봤죠. 6 팩토리얼의 뜻이 뭐라고? 6부터 시작해서 자연수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몇 가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갖다 곱하는 거야. 10 팩토리얼이면 뭐 10부터 시작해서 자연수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1까지 쫙 갖다 곱하는 게 10 팩토리얼이에요. 알았지? 저게 이제 N 팩토리얼이고 N의 계승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얘랑 얘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가 있어.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 너네가 문제풀이 하면서 이거를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나중에 분명히 까먹을 거야. 근데 까먹을 땐 까먹더라도 우선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는 두시라고요. N 팩토리얼이랑 NPR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 그 관계식이 뭐냐? 이렇게 되는 관계식인데 이거 좀 외워두세요. 책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 NPR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여지냐?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똑같아.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저게 뭔 소리냐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언뜻 봤을 땐 저게 뭔 소린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NPR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써진다? 저렇게 쓰여진대. 그럼 저거 한번 써볼게. 저거 한번 써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계속 곱하는 거지. 몇 가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러면 쭉 이렇게 가다 보면 N-R이라는 애도 곱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N에서 숫자를 이렇게 쫙 빼는 걸 곱할 거잖아. 근데 N-R도 언젠간 한번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N-R 앞에 있는 거는 N-R보다 하나가 클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거는 n-r보다 하나가 작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쭉 해가지고 1까지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n팩의 뜻이죠.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데 그 중간에 n-r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야.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나? 숫자 갖고 병행을 할까요? 10p4라는 게 있어. 그럼 10p4를 하다 보면 분자에 19, 8 이렇게 쭉 갈 거잖아. 쭉 가다 보면 뭐도 나와? 뭐 6도 나오고 5도 나오고 뭐 4, 3, 2, 1까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분모에 뭘 갖다 써달래? 분모에 n-r 팩토리얼을 갖다 써달래. 그러면 n-r 팩토리얼의 뜻은 뭐냐? n-r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 1까지 갖다 곱하는 거. 그럼 여기에다 뭘 써달래? 잘 봐봐. 이게 n이고 이게 r입니다. 10에서 4 빼는 거니까 여기 6 팩토리얼 써달라는 거잖아, 분모에. 그럼 분모에다가 6, 5, 4, 3, 2, 1 뭐 이거 갖다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지. 이해되고 있죠? 땡땡땡 쓰지 말고 7이라고 쓰자.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 이게 약분이 된다고요. 분모에 있는 거랑 분자에 있는 거랑 이렇게 약분이 돼. 그럼 남는 게 이거잖아. 요거.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쟤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이거랑 똑같다고요. 뭐 아무 문제 없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10p4가 너네 뭔지 알잖아. 10p4의 뜻이 뭐다? 아까 약속한 게 10부터 시작해갖고 4개 곱해주세요. 10부터 시작해서 4개 곱해주세요. 이렇게 4개 곱한 게 10p4의 뜻이지. 근데 여기도 보면 6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이렇게 약분되면 얘가 얘랑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 이거야. 내가 너님들한테 외우라고 강요할 내용은 딱 여기까지야. 우선 순열이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 순열의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되고 NPR 연산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계승이라는 게 있어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n부터 시작해서 그냥 1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다. 이게 n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 관계식이 실상 너네들 문제 풀 때는 거의 등장을 안 해. 이렇게 문제 안 풀죠. 당연히 문제 뭘로 풀어? 그냥 요 식대로 푸는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변형해서 안 푼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어디 쓰이냐면은 너네 서술형 같은 문제에서 증명 요구할 때 저 순열에 대한 여러 관계식들이 있는데 그 관계식 증명하는 과정 중에 이 식이 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은 해두셔라 뭐 이런 얘기야. 머릿속에 기억은 해두셔라. 그래도 까먹긴 하겠지만 기억은 해놔라. 딱 저기까지 암기 강요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고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잡스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냥 약속이 그런 거니까 이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몇 가지 약속 같은 게 있는데 뭐냐? 이건 뭐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너네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그냥 그렇게 약속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NP0 이라고 하는 건 n개 중에 빵개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n개 중에 빵개 선택하면 경우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야. n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1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p0은 1입니다. 같은 논리로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얘기합니다.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npn이라고 하는 건 결국 n 팩토리얼이랑 똑같아. 근데 이거 해보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거 뭐야? n부터 시작해서 n개. 그럼 n부터 시작해서 숫자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n개가 될 때까지. 이래야 n개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은 뜻인 거 알겠지? 뭐 추가적인 설명 없어도 되죠. 그래서 그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는데요. 기본적인 숫자 연산은 너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문제풀이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서 899번입니다. 899번에 뭐라고 나왔냐? 6PR이라고 하는 게 360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6PR의 뜻이 뭐라고? 이렇게 한글로 기억하라고, 한글로.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너네 방정식 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푸냐? 봐봐. 6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6부터 시작해서 몇 개? R개 곱하는 거야. 그럼 6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해 나갈 거지. 근데 그 값이 몇이 나와야 된대? 360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여기까지 30이니까 4 갖다 곱하면 30에다 4 곱하면 120이지. 여기에다 3까지 딱 갖다 곱하면 360인 거 이해돼? 여기까지 딱 계산하면 360이죠. 그럼 R은 몇일까? R은? 4. 왜? 몇 개 곱했어? 4개 곱했어. 이렇게 연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돼. 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900번에 있는 거. 8PR이 336이래요. 8PR이 336이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된다? 8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곱해 나가봐. 그럼 8, 7 하면 여기까지가 56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5 갖다, 아니 5랜다 뭐 하는 거야? 6 갖다 곱하면은 여기가 336 맞지? 그럼 8, 7, 6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R은 몇이다? 3이다. 3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지? 옆에 있는 거 뭐 하나씩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901번이랑 902번에 있는 거는 요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뭐 잘 캐치하시면 되죠. 902번만 하나 보고 B단계로 갑시다. 902번 문제 보면은 7P 하시고 나서 네모라고 하는 애가 7팩분의 2팩이래요. 그러면 이 약속의 결과, 저 약속의 결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은 7P 네모라고 하면 저 약속의 결과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분해,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이 올라가죠, 분자에. 그 다음에 분모에 쓰여지는 건 7에서 네모를 뺀 거 팩토리얼이야. 근데 이게 이거랑 모양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모양 같으려면 네모 자리에 당연히 몇 들어가야 된다? 5가 들어가셔야 된다. 네모 자리에 5 들어가는 거 아시겠지? 그 A단계 안 풀어드린 거 및 그 뭐 내가 풀어드리긴 했는데 굳이 이제 뭐 설명 듣지 말고 본인 힘으로 풀어보는 게 더 좋겠죠. 여기 A단계 다 채우시고 나서 B단계 하나씩 풀어나가는 영상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